자, 여태 이제 뭐 객체 한다고 리스트 같은 거 했었는데 이게 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클래스. 여기서 이 클래스도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중 하나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종이죠. 그래서 클래스가 뭔지 더 알아보기 전에 객체에 대해서 좀 심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거든요. 그렇다면 객체는 뭘까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바나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구글에 한번 OOP라고 검색해 보실래요? OOP 보시면 여기 써있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 써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객체 지향 언어를 말합니다. 이게 객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뭐 다른 객체 지향에도 들어가고요. 그때 가면은 아마 어렵진 않겠죠? 미리 배우고 가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또 배우면서 마주쳤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철학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봐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배울 건데 그 전에 실체는 뭐죠?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실체고요. 여러분도 실체죠. 그렇다면 주체는 뭘까요? 주체란 실체가 자신을 부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내가 나를 지칭할 때 그것을 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있어서 주체고요. 그와 동시에 저도 여러분도 실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제가 있다 해볼게요. 이게 저고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거울로 저를 보면은 그거는 주체죠. 주체. 그리고 저는 동시에 실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 객 있죠? 이게 손님 객자를 씁니다. 한자로. 쉽게 말하면 실체가 다른 실체를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어떤 다른 실체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저는 객체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있어서 객체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객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그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 있죠? 전사라고 할게요. 얘는 실체인가요? 전사. 그쵸? 뭔가 실제로 존재한다기에는 너무 데이터죠?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도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다 객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이런 전사 캐릭터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전사는 머리가 검정색이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이처럼 실체하진 않지만 상상으로도 충분히 특징적인 거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사실 이 녀석을 자세히 떠올리면은 이 캐릭터의 신발 색깔, 액세서리 다 상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딱 원하는 것만, 내가 상상하는 실체든 어떤 이런 데이터든 이 녀석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바로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다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사, 마법사, 공수,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있죠. 다 뭐다? 오브젝트다. 얘네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로 뭔가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이거를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네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일 수도 있고 개념일 수도 있죠. 지금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것도 다 객체입니다. 버튼 객체예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이라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방법,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걸 OOP라고 해요. 참고로 C 언어는 객체 지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C에다가 플러스 OOP를 섞으면 C 뿔뿔이 돼요.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이 클래스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는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링크 올라가죠.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한번 더 따라해 보시고 이런 거 OOP 개념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겁니다. 이 녀석들을. 하나는 잘 들으세요. 속성. 하나는 능력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속성이랑 능력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능력 있죠. 능력. 얘는 기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는 메소드 맞죠?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랑 메소드는 구별을 해서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 또는 객체에서는 속성과 능력이 있다. 제가 만약에 전사를 만들어 볼게요. 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사에는 모자가 있고요. 모자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칼도 있고요. 그 다음 방어구도 있고 갑옷도 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성,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어차피 얘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속성은 머리색, 방어구, 이런 거, 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다 또는 방어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사적 특징이 있는 거는 속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동사적 특징이 있는 거는 능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 할 때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명사적인 건 변수, 동사적인 건 함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사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체력이 있고요, 만화 있고, 공격력 있죠. 이런 건 속성이고요. 또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거를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일종의 폴더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 폴더 안에 체력, 만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값을 저장해요. 근데 여러분,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거는 값을 저장하나요? 조금 다르죠? 얘네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exe 파일이 있죠. 얘네는 실행 파일이고요. 얘네는 어떤 걸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둘이 차이점이 이제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서 이거는 어트리뷰트, 이거는 실행한 녀석, 메서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변수, 함수처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한 번에 묶어주는 녀석이 바로 객체인 거죠.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 클래스를 씁니다. 근데 어떤 범위가 상상되나요? 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클래스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만드는 법. 일단 클래스라고 쓰고 person이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클래스 person, 얘는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mb 해서 이렇게. 그 다음 def는 우리 뭔지 아시죠? hello set print hi. 자, 여러분, 이거 법칙 아시죠? 이거 붙이고 여기 띄면은 이 함수는 이 클래스 안에 종속이 됩니다. 여기서 def, 이거는 함수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함수는 여기서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자,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들 때는요, 이제 법칙이 있는데 여기 앞에 셀프 있죠. 이름을 짓고 셀프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냥 클래스 이름 짓는 거는 변수랑 같습니다. 일단은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클래스 이름은 관리입니다. 그 다음 메서드는 함수 만들듯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매개 변수 자리에 셀프를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들여쓰기는 필수죠. 그 다음 메서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첫 번째 메서드 있죠? 이 자리에는 꼭 셀프를 놓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외우세요. 자, 실행을 하면은 조금 오래 걸리죠? 원래 처음에만 좀 느립니다. 자, 아무 일도 없죠? 왜냐? 실행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든 거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뭐다? 이 진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person으로 저는 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진은 person의 인스턴스가 됩니다. 인스턴스 변수. 그래서 클래스는 만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클래스는 한마디로 설계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런 설계도를 보고서 얘를 만든 거예요. 사람 한 명 만든 거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능력은 이 안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진이 있습니다. 진. 그리고 여기는 person이라는 객체 클래스가 있죠. person 이고요. 그 다음 이 안에는 hello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진을 만들고 person 이렇게 소가로 하면은 안에 리모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이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 리모컨은 똑같은 거를 진한테도 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 객체랑 이 변수랑은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리고 객체는 크기가 딱 봐도 크죠? 진짜 실제로 큽니다. 엄청 커서 변수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리모컨을 넣어주는 거예요.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리모컨을 얘한테 복사해서 넣어준 겁니다. 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은 이 받은 리모컨을 가지고 진이 헬로를 눌렀다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메서드 호출 방법입니다. 근데 메서드는 이 클래스 안에 있죠. 메서드 호출은 클래스가 아니라 해당 인스턴스로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얘가 일을 하고 있죠. 진이 눌렀다 헬로를. 그런 거죠.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호출한 메서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우면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냥 사람 클래스 만들고 인식하는 기능 넣어서 실행까지 한 겁니다. 근데 좀 알면 좋은 거죠. 여기서 좀 알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A라는 변수 만들고 여기다 int 해서 10 프린트 A 하면 뭐 나오죠? 여러분 이거 뭐 나오죠? 실행해보면 10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클래스예요. 함수가 아닙니다. 원래는 클래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자세히 말하면 클래스고.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B에다 뭐 리스트 해서 range 10 print B 이런 식으로요. 리스트도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사실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리스트 쓸 때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range 1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또는 딕셔너리도 있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뭐다? 클래스의 축약형입니다. 단축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괄호나 중괄호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도 사실 뭐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나중에 b.append 해서 20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요. 근데 C에 보면 지금 0에서 9까지 나오고 20 나오는데 저는 append라는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어떤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서드를 append라고 합니다. 얘가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person이라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죠. 왜냐? 파이썬은 사람 클래스가 없으니까. 근데 리스트는 다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에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건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능을 제가 직접 만들고 여기서는 파이썬에서 만들고 저희가 갖다 쓰고 있다. 이 차이점 아시겠나요? 이렇게. 아무튼 리스트도 클래스고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 또 C에다가 자,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냥 A를 출력을 하면요 10이 나오고 그냥 B를 출력을 하면은 1, 2, 3 C 그리고 C 출력하면은 뭐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 앞에 타입이라고 붙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int고 두 번째는 list고 세 번째는 딕셔너리다. 이렇게. 얘는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진 이렇게 하면은 진 타입은 person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클래스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클래스가 연결이 됐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문법이라고 했는데 자 클래스로 진을 만들겠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실 인스턴스랑 객체는 같은 걸 뜻합니다. 헷갈리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객체를 지칭할 때를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죠.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를 인스턴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말이 어렵죠.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그때를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는 뭐 리스트 해서 ng 10이라고 하고요. 다음 B는 20. 자, 일단 여기서 A랑 B는 객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A와 B는 리스트의 클래스 인스턴스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 B 따로 말하려면 객체가 맞고 A, B는 리스트다 라고 하면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객체나 인스턴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스 person을 만들고 패스라고 하면은, 자, 실행해도 뭐라 안 하죠. 근데 이런 거 없으면은 뭐라 합니다. 빈 클래스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냥 패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쓰고 싶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헬로까지 만들었고, 자, 전 하나 더 만들게요. df hide 한 다음에 셀프 써놓고, 자, hide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죠? 다르죠?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얘는 하이고요. 그 다음 헬로를 호출했습니다. 헬로. 자, 여기서 또 진을 펄슨을 만들었고 하이만 호출을 해도 여기서 헬로라고 할까요? 헬로. 이렇게 헬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따로 빼놓을게요. 같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리서치죠. 여기다 놓고. 자, 헬로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new 이렇게. 이게 자바 하신 분들은 보면은 아실 텐데 사실 ne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 변수에 person 객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person 클래스로 만든 person 객체. 자,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잘 보세요. 지금 딱 이거를,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진이 있고요. 진. 그 다음 이쪽에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얘는 person이죠. person. 그리고 이 person 안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능.
하나는 헬로고, 그 다음 하나는 하이입니다. 하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객체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이 리모컨이 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으로 하이나 이제 뭐 헬로를 호출을 했을 때 이렇게 헬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이 누르는 버튼은 이 중에서 하이인 거예요. 하이. 여기서 보시면 이 점 있죠? 점하고 어쩌고 한다는 거는 이런 버튼을 누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진이 하이를 눌렀는데 이렇게 얘를 누른과 동시에 이제 여기 있는 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여기에는 정말 이 프린트 라는 게 있잖아요. 프린트 하고 하이가 헬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셀프 점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셀프가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셀프, 이거 여기 리모컨 있죠, 이거를 바로 셀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서 이거 호출하겠다 라는 거죠. 이거한테 접근하겠다. 클래스에서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싶을 때 이런 셀프 리모컨을 쓰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